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천마총의 장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 말이 힘찬 기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고대인들, 특히 한민족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러한 선대의 한민족의 선조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항시 그 안에 어떠한 상징성을 내포하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또 이동수단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되어 왔고, 또 고대에는 이 말이 어떠한 인물이나 족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중요한 상징물로서 이렇게 이해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이 기마인물 토기상, 여기에서도 이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기마인물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경주 금룡총 도제 기마인물상이고, 이 인물상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보시는 것은 주인상입니다.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의 양옆에 붙여가지고 달리면서 이 흙이 튀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리 안에 단순하게 기능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상징들을 이 장리에 그려진 그러한 채색 그림에 대해서, 그림 속에 그 상징들을 이렇게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미력 하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경주 천마총 장리의 천마도입니다. 아까 기마인물상 그 토기에 그 장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것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설명에 보면 이 우리 모양 이런 것이 앞뒤에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장리 천마도의 전체적인 이 내용 중에서 말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무늬인데 이것을 상하대칭, 좌우대칭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 사방을 나타내는 이 네 부분에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0년 이상을 흙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본래에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다 색깔이 희미해지고 채도가 낮아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것 중에 중요한 그 내용들을 보면, 먼저 정중앙에 있는 이 천마, 이 말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을 감싸고 있는 이러한 불꽃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붉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그 불꽃,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몸 안에 있는 이런 5개의 이 달 모양, 그 다음에 누에,
여기에 보면 이 노예의 모양, 이거 노예 모양, 이거 다 누에입니다. 이것은 삼신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에의 그 시조가 되는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농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다 뒤쪽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삼신,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또 이 주변에 있는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예 두 마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이 천마도와 관계없이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유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은제 탄할 천마문장식 1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보면 이 말이 입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벌리고 있고 또 이렇게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둥글게 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밑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불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왜 그러면 이것이 아래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을까. 그걸 거꾸로 180도 올레대로 해서 불꽃 모양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러한 도화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삼신을 설명할 때에 그 삼신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첫째는 각각의 시칭을 나타내는 그런 직선의 방향, 두 번째는 불꽃, 세 번째는 태양을 나타내는 알,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불꽃을 나타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워진 원래의 그 삼신의 그 후손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발구 그 무늬 안막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발구 무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 이렇게 횡으로 된 두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삼각형이 있고 또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는 해가 있습니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을 때에는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있을 땐 천신과 지신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아까 천마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두 누에를 상징으로 하는 두 여성이 이렇게 한 가족으로 구성하면서 살고 있는 모계 사회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솟은 것은 신이라는 글자죠. 따라서 이것은 이것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를 한다면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상용 문자로. 이건 역시 고대 상용 문자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왜 양쪽이 있을까? 이것은 바로 친가와 외가 이 양쪽이 다 신농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마 인물상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봤던 것이 이것이 주인, 이것은 뒤따르는 하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모자부터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 동복, 이것도 이것은
원래 이렇게 뾰족한 신자가 세워져 있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하인의 것은 거기 없는 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자 하는 천마도가 그려져 있는 장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을 붓고, 그러면 이 말의 몸 속을 지나서 여기에서 그 물이든 차든 술이든 액체가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사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대체로 설명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손잡이이면서 또 이것은 남근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손잡이를 어떤 그 남근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는 부여인가요? 거기에서 발견된 그 마한 시대의 그 토기 손잡이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 8신인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주나라 때, 아마도 그 이전에도 이런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으로서는 주나라가 가장 이른 시기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에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신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 팔신이라는 것은 본래 천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8가지로 나누었느냐? 이것은 천신의 성격을 각각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천신의 그 역할, 그것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각각의 신으로 또 이 분화해서 인식한 결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이 끝부분, 이것도 역시 신자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해제에서도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이고, 그것의 상형은 남근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후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양육해준 그러한 하나님의 상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여성인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이끼 야자로 인식을 하지만 본래는 그게 여성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역시 설명에도 여음 해가지고 여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이러한 성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근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리, 진흙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이 장리인데, 오늘 천마도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민자입니다. 민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이 주인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이 하인은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인이 되고 여기는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대기에 이렇게 그 표시가 있는 것을 보면 자기도 이 천신의 한 구성원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사를 주관하거나 제사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할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말장식의 뿔잔이다. 그래서 이 뿔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장리가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이 뿔이라는 것은 본래 훈 제국의 풍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삼국시대, 그리고 또 여기서는 가야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자신들이
이 훈 제국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크게 부각시켜서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말과 관련한 그러한 유무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금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이제 또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 천자입니다. 그 다음에 양옆에 말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삐를 주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돼지가 이렇게 발 밑에 가랑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천자가 되는 인물이 이때 당시에 누구인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이 천자가 말을 상징으로 하는 그러한 부족과 또 이 돼지를 자기 상징으로 하는 이러한 나라 혹은 부족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장악하고 또 통솔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나는 천자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 보면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 알씨, 또 한자로 하면 구술주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동그란 것은 구술 주자로도 읽을 수 있고 알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알자로도 읽을 수 있고 이것이 해기 때문에 일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구술 주자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형, 신, 여기 자기 있는 것을 보면 이 형님, 신씨를 위해서 이 금문이 들어있는 청동기물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취지의 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은 내용으로 양쪽에 말이 있고 또 여기 가랑이 사이에 이 돼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형님 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문상으로 제국고신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고신이 이 천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제국고신의 그 천자된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말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꼬리가 세 갈래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뭐 짐작하시는 대로 이 삼신과 관련된 여기가 그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역시도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워낙 뭐 수천 년을 묻혀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원형은 이게 녹 때문에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이렇게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탁분을 떠도 구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의 모양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맞자인데 맞자로 보고 있는데 이 맞자에 이 보면 여기에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점 4개로 이렇게 맞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선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방, 곧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말을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훗날에
마한, 진한, 변한할 때 그 마한의 시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 맹신, 작, 부, 맹진, 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맛 어른이 되는 이 신씨 아버지가 이 그림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인물이 이렇게 청동과를 어깨에 메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삼지창 같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나름대로 상징을 나타낸 것인데, 이건 역시도 이것은 아마 5대째의 인물이 아닐까, 고조선 5대째의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을 나타냈으면서도 꼬리 부분은 과장되게 세 가닥으로 이렇게 역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이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뭐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문헌에서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례에는 하관이 말의 그 등급, 품질 이런 것을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관이라는 것은 이 말을 관리하는, 장악하는 그러한 관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용마, 이건 아마도 전투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마, 이것은 뭐 농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마 해서 이 보면 1, 2, 3대 있는데 아마 이런 순서로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고문헌에 보면 대화를 할 때에 노마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이 노마라고 하는 것은 둔하고 어리석고 하여튼 좀 약간 말로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하급의 그러한 말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를 매기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인,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 주목, 이, 역,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구할 때 말이나 소가 먹는 그러한 꿀을 얘기를 합니다. 풀. 그러니까 이 풀을 가지고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꿀을 담당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어사, 즉 말을 키우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최고 책임자가 어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광개토대왕 호우, 경주에서 발견된 호우의 중앙 상단에는 우물정자가 있고 유물 상단에는 우물정자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열십자가 있었습니다. 중앙 상단에 있었던 우물정자,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백익의 자손이 세운 나라가 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인물 중에 어씨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보면 본시 이 어라고 하는 것은 백익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동마법군 해가지고
말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시로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백익의 상징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꼬리 부분이 앞에서는 삼신을 나타내는 세 가닥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을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을개자 무엇을 이었을까요? 이것은 백익을 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자는 여기에 보면 보통 그 아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자는 이것이 외곽이 이게 밖으로 돌출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본래의 아자에서 안쪽 부분만을 따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로 읽지 않고 개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인데 어쨌거나 이 아자와 이 개자가 쓰일 수 있었던 시대는 바로 주나라로부터 약 1000년 전 그때의 이 글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중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돼지가 양쪽으로 등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처음에 있었던 이 돼지와는 또 다른 시기에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장리를 한번 이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여기 깜빡이는 것처럼 이 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최대 한도로 이것을 살려서 찍은 사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원본에서 사라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한 그러한 추적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눈에 띄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달 월자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달 월이라고 하는 것은 문헌에서 희화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책력을 만들었고 또 이 뉘조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조가 되는 뉘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양잠을 했다는 양잠신이 되는 뉘조는 그 뉘조가 쳤던 그 누에를 살펴보게 되면 그 머리 부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목 부분 정도 되겠죠. 몸의 좌우에 이렇게 그 소위 우리가 고국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양쪽으로 있고 또 그 밑으로 가게 되면 해, 날 일자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양들이 그러한 무늬들이 거기에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하늘이 내린 익충이다. 그래서 천잠 이렇게 얘기하듯이 정말 그런 글자가 그 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월이나 또 누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시작이 뉘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뉘조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뉘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